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 보름 만에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 대표의 총선 승부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복귀 첫 일성, 정권 심판이었죠. 그런데 주목을 받은 건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대표의 복귀 일성,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는 이제 금강불괴다. 금강불괴다. 예. 절대 나를 꺾지 못한다.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 천하무적이 됐다. 뭐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것 같아요. 칼에 의한 피습 사건으로 복귀하는 정치인으로서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근데 마치 범인의 배후에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건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또 다른 어떤 가짜 뉴스를 양상하는데 일조하는 듯하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하지 말았어야 될 발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각은 자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망상의 또 다른 동의어 착각. 첫 일성이면은 좀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자, 나는 비록 정치 테러의 피해자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극단적인 정치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이 다시 한번 피해자임을 강조한다? 이건 정치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음모론을 부추기는 이야기예요. 설사 본인이 100배, 1000배 양보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때 이재명 대표의 표정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조금 이렇게 떨리는 그래서 나름의 어떤 이제 비장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당한 사람 입장에서 이거 충분히 이해되는데 법과 펜하고 이 칼하고 병렬 등갑에 취한 이것은 제가 보기엔 이 감정과 이성, 감정과 논리 사이에 조금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고. 저는 참 나쁜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가. 왜냐하면 자신의 어쨌든 그 피습 사실을 저렇게 선정적으로 대중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을 마구제비할 수 있나. 단적으로 법에 의해서 죽이려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20여 명의 사람들이 구속됐어요. 5명이 의문사했어요. 그러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지 않아요? 이거를 단지 자신이 뭐 검찰에 의해서 핍박받은 인물로 이렇게 딱 전환을 시켜버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치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이 있어도 하나 뭐 그거에 대해서 뉘우침이나 부끄러움도 없고 돈 받은 의원도 돈 안 받다가 딱 잡아떼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정 기능이 멈춰서 있는 이 정당을 만든 게 누구예요? 네, 어쨌든 보름 만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숙제가 많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연쇄 탈당이 이어졌고 또 공천 잡음도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일단 탈당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 대표가 좀 비교적 말을 아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내심 바라던 바 아닐까요? 뭐를 바래요? 탈당이요? 대규모 탈당 사태를. 그래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색채를 더욱 강화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내심이 있는데 뭐 알아서들 나가주니까 잡을 필요도 없는 거죠. 현역 의원이 탈당하면 그 지역은 무조건 전략공천 지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자기 사람을 내려 꽂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비는 겁니다. 이재명 색채를 강화하면서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심은 글쎄요,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의원님은 탈당 전에 통화하셨죠? 없어요. 안 하셨어요? 네. 거봐요. 아니 뭐 바라지도 않고 지금 김용남 의원이 지적한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진명이라는 사람들의 표현도 알투니가 빠졌다. 아마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겠죠. 뭐 그러니까 뭐 본인이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다. 다 거짓말쟁이에요. 말만 뱉으면 다 거짓말이고 뒤엎고 하는 사람 얘긴데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런 방송에서 하는 것 자체가 참 무가치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의 탈당은 100% 공감. 근데 기왕이면 개혁신당으로 오시지. 윤석열.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통합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재명 대표가 노력을 했느냐 이것은 보는 사람마다 평가와 점수가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나가길 바랬다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총선에 대해서 가장 절실한 사람으로 꼽는다면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예? 총선 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라고 봐요. 그런데 그냥 아예 내쫓거나 혹은 방치하거나 네. 탈당하는 걸 바라거나 이런 것은 총선을 해독하는 ABC가 있다면 그건 그렇게 말을 못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절실함이 정말 이재명 대표 아주 절실해요. 매우.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더 절실한 건 이재명 대표 맞습니다. 그러나 절실함의 과정, 방법이 달라요. 우리 최수영님하고는 제 생각이. 왜냐? 그건 평가의 영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평가의 영역인데 아니. 두 분 말씀이 탈당을 오히려 바랬을 그러니까.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것에 말씀드릴게요.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도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평가의 문제고 네네,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라. 절실함이 이제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된다. 네네. 왜? 장악을 해야만이 다음번 대선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제1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당 2당이 돼서 야당 자기 당을 확실히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100% 나의 당으로 만들어야만이 다음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 있고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또 중요하고 또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뭐 나가는 거 오히려 또 속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분들이 남아가지고 당선돼서 한두 명이라도 들어와가지고 계속 안에서 민주당 편대로 하면 내부 총질을 하는 것보다는 내부 총질할 사람 딱 빼고 정말 이른바 개딸 그분들의 표현대로 하면 순수한 분들을 모여가지고 다 일치 단결해서 앞으로 나가자. 이런 당을 만드는 게 더 꿈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체 의석수보다 네 사람 있는 게 중요하다. 네 사람이 이런 있으면 제일 말씀인 야당하겠다는 건데. 거, 제일 예. 야당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요. DJ나 YS처럼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럼 다른 무엇인가가 민주당의 최대 주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부존재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 했고 간발의 차이로 졌고 압도적으로 77% 넘는 득표로 당대표 됐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의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이거 깨서 내 당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그거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판도라, 국민의힘은 희망이다의 한 줄 평 돌아가면서 드릴게요. 한 줄 평. 아유, 짧은 기간이지만 정확히 판단하셨습니다. 예리하십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희망을 끄집어내가지고 신뢰가 안 가. 한 줄만 해요. 한 줄 평. 좀 더 지켜보시라.